안녕하세요. 점프TV 불사조맨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제가 지식산업센터 관리인으로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3월, 벌써 1년 4개월 전이죠.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물론 지금도 어렵죠. 그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유인시티, 유인시티라는 그때 당시의 이름은 KLK 유인시티였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 있는 분양가 1,700만 원대 분양했던 현장입니다. 저도 거기 3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1년 이상 관리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차여차 관리비도 높고 힘들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유주였고 거기에 관리인으로 후보로 여러 소유주분들이 함께 추천을 해주셨고 관리단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아무런 일도 한 것도 아닌데 싸잡아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뒷거래를 할 것이다, 뭐 뒷돈을 받는다, 뭐 이런저런 유언비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왜 그럴까 싶기도 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때 후보로 나왔던 분은 추정컨대 뭐 시행사 쪽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70% 이상 찬성표를 받아서 집회에서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되어서 저도 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관리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관리인만의 어떠한 독자 운영보다는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당시 24년 3월에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장을 보니까 이게 거의 1년이 지났고 2년이 다 돼가는, 이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 돼 있었을 거고, 가장 심각했던 건 적자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서 건물 관리 회사도 월급을 못 가져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관리비도 평당 12,000원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서 임차인과 소유주분들도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관리단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황이었고, 더 심각한 건 저라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이게 자꾸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관리단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빚은 다 갚았고, 그 어떤 수익 사업을 해서 한 달에 한 700에서 걔는 900만 원까지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 중에 상당 부분을 관리비에 녹여냄으로써 관리비를 한 30% 이상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이익으로 관리위원회 사무실도 없었는데 사무실도 조그맣게 만들고,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을 하면서 현장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시공사랑 원만하게 하는 부분은 원만하게 하고, 또 원만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하자 소송 진행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1년 넘게 하다 보니 그 정도 초반에 1년에서 1년 반은 좀 신경 쓰고 바짝하면 되고, 그 이후로는 조금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일입니다. 관리인 입장이든 관리위원회 위원님들도 어찌 보면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는데 여기에 신경 쓰고 한번 회의 참석하고, 관리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상당히 이제 지금은 솔직히 이제 좀 귀찮습니다. 귀찮고 빨리 이 관리인의 자리를 안 하고 싶습니다. 빨리 넘겨주고 싶은데, 어쨌든 관리인과 관리단, 관리위원회에서 일을 잘하면 그 건물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보수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24년 3월에 관리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무보수로 일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빚돈을 청산하고 나서는 30만 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을 하면 10만 원을 더 받고 있고, 관리위원회 분들도 회의 참석 수당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영등포에 다른 지산들의 평균적인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 관리규약에 다 넣어놨고요. 어쨌든 이 30만 원을 받고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솔직히 좀 버거운 일입니다. 내려놓고 싶죠. 내려놓고 싶은데 이 지식산업센터마다는 이 관리단, 관리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일만 잘 한다면 정말로 건물과 소유주들한테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관리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나 너무 비단 다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지원해 주시고, 일이 있으면은 투명하게 이제 그런 재무제표나 회계자료 다 보여달라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검증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로써 건물관리로 했던 일들을 잘 설명을 해 드렸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유인시티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거의 없죠. 지금 95% 이상은 다 임대가 다 맞춰졌고, 이렇게 되면 지금 공실인 호실들은 이제 매매를 위해서 자발적인 공실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비는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고, 하자보수도 잘 진행이 될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기 관리단 없으니까 다음 관리인이 맡으셔도 상태로만 잘 유지만 해 가신다면 별 탈 없이 좋은 건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바로 영등포로 넘어오는 국회대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현장이고, 분양가는 지금은 1,700만 원대가 높아 보이지만 그냥 당시에는 엄청난 싼 가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매매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뿌듯한 건 개고생을 해서 1년 동안 했지만, 그리고 이걸 만들기 전까지도 엄청나게 비난과 욕을 먹었죠. 왜 욕을 먹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올리면서 그동안의 오해와 박희영이라는 사람이 유인시티 가서 관리인을 하나에 대한 오해를 하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오해를 푸시고, 그만큼 관리인으로서 투명하게 진행했고 성과들을 건물에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 임기가 끝나면 바로 물러날 계획입니다. 관리인, 지금 지식산업센터 전국에 공급이 많이 됐잖아요. 수십 개, 100개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관리인, 관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소유주분들이 단합을 해서 잘 좋은 관리인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관리비도 낮춰지고 하자보수도 잘하고 수익을 만들어서 건물에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을 잘 만든 이 재산이 낡지 않고 유지보수가 되면서 임차인들, 입주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참 팩이 좋아요. 일반 상업용 빌딩의 어떤 그런 주차라든지 층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지사는 입주하는 회사들이 와서 일하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건물 관리 업체, 관리 사무소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그 건물에 애정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총괄 관리하고 감시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기구가 바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입니다. 이 곳에서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면 전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잘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직접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서로 이해 집단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가긴 쉽진 않네요.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잘 진행되면 좋겠고, 저도 기회가 되면 관리단 운영이 잘 되는 곳들은 좋은 사례로 유튜브에 올려서 모범 사례로서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